예를 들어 실습학교에서 교원의 경우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 1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중 근무 같은 경우에는 실습 중에 확진이 된 경우에 신속하게 실습학교, 여기는 실습학교라고 하면 해당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대 교직부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속 항원 검사를 시작 이틀 전에 반드시 받으셔서 음성 확인인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년 실습 1 참관 실습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유고결석계라는 게 있습니다. 유고결석계는 이제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수업에 참여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고요. 유고결석계는 교과 수업 출결관리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등록에 유드림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원 같은 경우에는 참가 확인서를 개별로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20명이 수강 신청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참가 확인서를 배부해드릴 겁니다. 문자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럼 배부 받으시면 유드림스로 요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상황에서 이제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큼을 이제 출력해서 각 교원에게 개별 제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오리엔테이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는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하는 내용에 대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실습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실습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월 달에 나가는데 자체 오리엔테이션이 3월 말에 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면 확인서를 주겠죠. 그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동국대학교 참가 확인서 별도로 배부 드린다고 했죠. 요거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같이 해서 유드림스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등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유는 5번 교육실습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실습생 전원에 대해서 3월 말 안에 일괄 지급해 드릴 예정인데, 학생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해당 학교로 입금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현장 실습 3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학교 및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확인서에 기재된 실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습 일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날짜와 상이하거나 아니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범대 교직부에 연락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18일 금요일 5시까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실습 확인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유드림스 교직 학교 현장 실습 관리 학교 현장 실습 확인서 출력 참가 확인서에서 기존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번엔 교육대학원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유드림스로 현재 현장 실습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직 학교 현장 실습 관리 확인서 출력해서 가능하고요. 수업 과목 수만큼 출력하셔서 각 교원에게 개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유드림스로 유고결석 신청서 등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설정을 해놔서 지금 가능하십니다. 다음 실습평가 및 성적 처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학교의 실습평가서 점수 및 출석, 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합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페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실습학교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게 100점 만점에 85점이 반영될 거고요. 오늘 참여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게 5점입니다. 실습 중 과제 제출, 이 하단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5점이고요. 실습 후에 평가 후 출석, 이게 또 5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 중에 실시한 실제 교수 학습 지도한 1회차에 분해하여서 이 클래스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제출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31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평가회는 6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반부터 웨브엑스로 실시될 예정이고요. 최종 시간은 추후에 개별 문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일지 사항입니다. 실습 일지 제출은 선택 사항입니다. 학사운영실, 한인관 1층에 있는 학사운영실로 5월 31일 5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재배부해 드립니다. 수령하지 않으시면 일괄 폐기할 예정이고요. 학교 현장 실습 보조 장학금 사범대 교육대학원 비사범계 교직과정 모두 해당되고요. 3월 말 안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급은 학생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 학교 또 교육대학원생 같은 경우 일부 유치원 있죠. 유치원 등으로 직접 해당 기관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부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학교에서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그리고 동국대학교 참가 확인서 같이 첨부하셔서 유드림스 6월석 인정 신청서 등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유는 5번 교육실습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학교 현장 실습 기간 단축 시 간접 실습 이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계속 3에 대한 사항, 학교 현장 실습 3에 대한 사항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학교 현장 실습 이번 학기 이수자 중 실습생 확진 등 해당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왔던 공문사항으로는 이번 학기에는 직접 실습 4주를 무조건 직접 실습으로 대면으로 4주를 하란 얘기입니다. 공문이. 다만 실습생 확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직접 실습 3주 플러스 간접 실습 1주가 가능하다. 이 사항이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 직접 실습 3주 플러스 간접 실습 1주인데 간접 실습은 중앙교육연수원 net.go.kr에 온라인 강의를 세 강좌 모두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다만 4주 직접 대면 실습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간접 실습을 미이수합니다. 간접 실습 이수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강좌를 모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하셔서 이수증을 6월 14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직접 실습 4주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 실습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실습 3주 플러스 간접 실습 1주에 해당하는데 직접 실습 3주만 하고 간접 실습을 이수를 못하셔서 6월 14일까지 온라인 강의 이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학교 현장 실습이 페일 처리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AQ 사항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별학교 오리엔테이션 참석으로 인한 유고글쓰기가 발급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 오리엔테이션 있는 경우에 자체 참가 확인서 첨부해서 유고글쓰기 신청 시 발급 가능합니다. 실습 중 휴일이 많은 경우 실습 기간을 연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 실습은 공휴일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4주가 기준으로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습 중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출근 근태 기준은 해당 학교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요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습 일지 도장란이 있던데 꼭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받아야 하나요? 요거는 실습학교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기준이 생각해보면 5시까지겠죠. 그죠?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실습을 했을 때 오후 5시 이후에 실습 시간 근무 이외의 시간만 교육봉사활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권 존중 교육에 대해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육 내용, 센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이 실습 나가시기 전에 꼭 숙지하셔야 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로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권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되어서 2019년부터 인권센터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신공학관 부천대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내 구성원에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과 사안을 처리합니다. 저희는 구성원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 혹은 구성에 따라 상담과 사안의 개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권 침해 예방 활동도 진행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구성원의 인권 의식 증진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가이츠와 같은 학생 인권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문제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신공학관 부천대 비로로 방문해 주십시오. 사전에 센터 메일이나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 및 동의에 대해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폭력은 모두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어떤 취지에 따라 어떠한 법률로 규율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범죄로 보고 이를 침해한 개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성적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생략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고의성과 같은 범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국대 인권장애학생 지원센터 규정에서도 인권과 성희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시신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 성에 따른 차별, 그리고 2차 피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의 예로는 첫 번째로 같은 교무실 선생님이 컴퓨터 스크린에 음란한 사진이나 내용이 담긴 글을 답답하는 띄워주는 행위. 두 번째로 아마도 어느 직장에서든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성인 선생님 옆에서 술을 따르도록 한다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성희롱의 예시에서도 나왔듯이 시각적 언어적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부족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이야기를 나누려는 듯이 접근해서 어깨와 같은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임을 내세워서
을 강요하거나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내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를 통해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 관련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규율하는 법률 또한 사전과 같이 남녀의 평등을 기준으로 가정, 직장과 같은 보편적 기준에 따라 다루며 피해자가 상대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폭력은 성희롱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주는 만큼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성폭, 성범죄 특별법과 같은 무거운 형벌로 단죄합니다. 따라서 고의성과 같은 범죄 구속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성희롱과 성폭력은 크게 같은 범죄이지만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들은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대의 관계, 직장 내의 관계에서처럼 이러한 관계를 맺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인권 침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 안에서 성을 매개로 한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인권 침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현장 실습 시 여러분과 같은 교대 실습을 나가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를 거쳐 정치권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가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는 역을 사입니다. 어떤 사연 때문인지 김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A씨는 학생들의 행동 때문에 남학교로 발령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교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비교사들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4년 전 남자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던 B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자신입니다. 공식 교사가 아니라는 약점 때문에 학생들의 성희롱을 더 폴죠. 한 교사의 경우에 문제가 될까봐 차마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못합니다. 교사도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교육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영상에서는 주로 여자 선생님들의 성희롱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 침해라는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더라도 학부모의 회유에 의해서 또는 후에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대응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내용은 피해자 개인으로서 가지는 고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영상과 같은 피해로부터 예외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인권장애학생 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습하는 동안 발생 가능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은 담임교사가 남학생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학생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기를 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담임교사 B가 상림이에게 명백하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교사가 제안한 것은 분명 성적인 면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림이가 느낀 불쾌감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앞서 성희롱의 예로 설명하였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는 자주 일어날 이 역시 교사가 동료비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학 스킨십을 강요하였고 그것에 불쾌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성희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앞선 상황들과 같이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당사자가 되거나 주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 후 가해자가 행동을 멈춘다면 다행이지만 계기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경우 이는 가해자가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련 사건 사후의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가능한 경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 사람을 찾아 그를 통해 민원이나 신고 혹은 중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그 피해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각 피해 특성별 관련 기관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자신 혹은 주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 4는 교생 J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지금만 본다면 있는 이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도 또는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코의 의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보다는 소가 교생 J가 등을 토닥거리거나 어깨를 감싸준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생 J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은 그럴 의무가 없었다.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 생각되더라도 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고 만약 여기에 상대로부터 하지 말아달라는 공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느끼는 성적 부족감이나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지만 상대는 성희롱의 문제로 받아들였을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를 하여야 하며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됨을 인지한 만큼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 후에도 사건으로 진행되어 기관의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교생 실습 외에도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봉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인권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법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학기 학교 혼전 필수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이번 실습을 통해 예비 교사 자, 인권 존중 교육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사항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오늘 공지사항 올렸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관련된 안내입니다. 메인 홈페이지 학사 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실습생은 시작 전 2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직접 대면 실습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해당 학교 및 학사원실 교직부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중에는 검사 실습 기준을 따라서 시행해 주시고요. 실습 중에 확진됐을 경우에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핵심적인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을석계 등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것도 오늘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6억 을석계에 대한 안내 드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일정 확인하시라는 안내고요. 3번은 평가에 대한 내용. 이거 다 학교 현장 실습 3에 대한 안내입니다. 4번 오리엔테이션 오늘 하고 있고요. 5번 실습 일지 및 명찰 배부.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3월 14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명찰 제작이 늦어져서 3월 21일 21일부터 25일까지 학사원실 방문해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실습 일지 및 명찰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과제 제출은 5월 31일까지고요. 이 클래스입니다. 실습 일지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평가회는 6월 3일 금요일 예정인데 최종적인 거는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간접 실습에 대한 내용은 원래는 직접 실습 4주다. 교육부 기준이. 그런데 실습생 확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간접 실습 1주로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중앙교육연수원 강좌, 세 강좌를 모두 이수하시고 확인증을 6월 18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미제출 시 애플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제가 안내 드릴 사항은 다 안내 드린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 채팅으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답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양은경 씨에 대한 답입니다. 이 OT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학교 현장 실습 3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습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동국대 말고 자체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대해서 부속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그 일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습 이 원 친구들도 명찰 픽업해야 되느냐? 요거는 저희가 정리되면 개별 안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습 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주입니다. 2주고 그 학생들은 그 명찰 별도로 픽업해야 되는지 따로 안내 드릴 겁니다. 2주에 대한 거는 4월 2주인데 최종적인 학교 및 명찰 배부에 대해서 원은 따로 안내 드릴게요. 강혜진 학생, 완치자도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되냐? 여기 나왔죠? 완치 여부 등 무관하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신속항원 검사 얘기인데요. 강혜진 학생, 접종 완료 여부 무관하게 모든 실습생은 2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답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21일부터 교생 시작하는 사람들 명찰, 그 학생들은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명찰을 의뢰를 했는데 명찰이 저희 것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 일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명찰 없이 양해 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화본은 네, 녹화를 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본은. 예. 이종주 학생 실습일지 작성은 필수가 아니고 작성 자체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수 실습일지 제출자는 저희가 사범대학장 명의의 상장에 나갑니다. 실습일지는 선택사항인데 우수 실습일지 제출자는 상장에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혜솔 학생 명찰 받아가는 날짜 다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25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학사운영실 현인관 105호입니다. 원은 학교와 일정이 최종 조율되면 안내 드릴 건데 4월입니다. 4월이고 일단 2주 예정이고 확정되면 다음 주 중에는 안내 예정입니다. 4월 1일에 학교 현장에 OT 갑니다. 그럼 학교 현장 OT 확인서 안 가져와도 되냐? OT 확인서를 김상현 학생 확인서는 유국을석 신청하시려면은 받아 오셔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적 오리엔테이션 있는데 그 4월 1일에 만약에 수업이 없으면 상관없죠. 그러나 4월 1일에 수업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 참가 확인서랑 동국대학교 참가 확인서를 첨부해서 유국을석에 신청하시면 되겠죠. 김한길 학생 신속 항원 검사 결과는 키트 사진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하게 안내 드렸으니까 그 안내사항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키트 검사 결과 사진 전송,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검사 결과라고 하면 키트 사진 결과 C 쪽에 있는 한 줄짜리 사진 결과를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고 인적사항 학번이랑 이름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한길 학생 답 됐죠. 홍은주 학생은 교생 기간, 중간고사 기간이 함께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인정한다는 거는 그 해당 교수님이 최종 판단하지만 수업에 대한 출석에 대한 인정이지 뭐 어떤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없어서 그거는 교수님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예, 뭐 만약에 뭐 시험을 보면 몇 점이고 못 보니까 몇 점이다 이런 거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여상호 학생 완치자는 자가진단 키트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해당 학교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완치자 자가진단 키트가 계속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틀 전까지 검사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또 교육부에도 의뢰도 해볼게요. 저도 여상호 학생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은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음성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최일임 학생 메시지 링크로 예, 웨백스로 접속했다. 저희가 오늘 5점이죠. 출석 기준은 그 출석입니다. 출석.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인정됩니다. 출석한 경우에. 백채환 학생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이버 강의도 유고결석 인정됩니다. 됩니까? 이건 아니죠. 수강 기간이 시간이 해당 날짜에 정해지지 있지 않으면 당연히 사이버 강의는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수업과 그 교생실습 날짜가 일치해서 해당 수업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당하는 거죠.
가까이 학생 확진 완치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부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확진 완치자는 어쨌건 완치자여도 나와있죠. 음성 확인서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가까이 학생 신속 항원 하라고 돼 있죠, 여기. 예. 그러니까 완치자이건 코로나 확진자이건 여부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건 무관하게 무조건 하라고 돼 있죠. 교육부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틀 전에. 이재원 학생 OT 출석 말씀드렸죠. 웹엑스로 하는 거 이게 지금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반영해서 전산 자동 연계되니까 확인해서 출석 처리할 겁니다. 이보인 학생 해야 돼요. 교육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라고 돼 있어요. 교육부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다영 학생 6월석 처리 시 유드림스 출석 확인서 내면 되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유드림스로 6월석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줄 겁니다. 오승현 학생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 학생도 명찰을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학교뿐만이 아니고 이번 학기에 학교 현장 실습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명찰을 제가 배부해 드립니다. 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명찰과 실습 일지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국대 교직부 말씀 맞아요. 박혜림 학생. 안내 드렸죠. 제가 이메일로 제출하시라고. 공지사항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공지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공지사항은 학교 현장, 학교에 대한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학교 메인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이 됐죠. 학교 메인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쪽에, 교직 쪽에 학교 현장 실습 공지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입니다. 김상엽 학생 원 아닌가요? 김상엽 학생 참가 확인서 데이터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3는 자 연계해 놨고 원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원은 별도로 제가 드린다고 했죠. 김상엽 학생 원은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네, 박혜림 학생 6월 글서 신청 따로 하세요. 이주아 학생 양해해 주신다고 연락 받았으면 제출 안 해도 되죠. 이게 수업이라는 게 교수님 고유 권한이잖아요. 출석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교수님 고유 권한인데 서로 이제 양해를 못하는 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학생에 대해서 말 듣고 교수님이 양해해 준다고 했으면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교수님이 인정을 못 해주는 경우에 제출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네. 김한결 학생 첨부 파일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보낼 거예요. 평가서 양식. 알아서 처리합니다. 신서영 학생 교생 시작하는 사상 교생 실습 일지. 교생 실습 일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어요. 다만 명찰이 안 돼서 다다음 주에 드린다는 얘기지. 실습 일지가 급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와서 받아가셔도 돼요. 실습 일지 같은 경우에는. 박정인 학생 6시에 시작하는 대면 야간 강의다. 6월서 인정이 될까요? 신청하시면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최유진 학생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신속 항원 검사라고 되어 있죠. 자가진단 키트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뭐냐면 자가진단 키트는 내가 하는 거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부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자가진단 키트는 해당이 안 되고 가까운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틀 전에 받으라는 얘기죠. 실습 나가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는 해당 안 됩니다. 사이버 강의 박지환 학생 교생 실습 기간에 들어야 하는 경우는 들어야겠죠. 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교생 실습을 밤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버 강의가 필요하면 주말에도 들을 수 있고 밤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해주 학생, 아니요. 이해주 학생, 수리에 대한 학생은 학교 자체 OT가 있는 경우에도 6월스럽게 제출하셔야 되고, OT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주가 나가잖아요. 사주를 나가면 그 기간에 해당 수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6월스럽게 제출하셔야겠죠. 출석 인정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가까이 학생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가까이 학생 명찰 실습일지 대리 수령 가능해요. 3명 가능합니다. 3명. 3? 3인데 데이터가 없다 뜬다고요? 김상엽 학생, 이성태 학생은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김상엽 학생, 이성태 학생 3인데 데이터가 없다. 참가 확인서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가까이 학생 한꺼번에 받아가도 돼요. 김세담 학생 그러면은 학교 웹에스랑 연계된 아이디가 아닌 다른 웹에스 아이디를 접속했다. 그러면 사실은 확인이 안 되죠,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신청 제가 지금 인원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근데 어쨌건 김세담 학생님이 물어보셨죠? 연계가 되지 않은 다른 아이디로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하면 가능하겠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면은 안 되겠죠.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 경우는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겠죠. 만약에 본인 아이디가 아닌 누구로 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래야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매칭할 수 있겠죠. 보통은 당연히 매치가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다른 아이디로 접속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학생이 그 식별 번호가 있다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연계가 안 될 거니까 그거 대비해서 전화 한번 주세요. 김세삼 학생. 나상원 학생, 교수 학습 지도안이랑 실습 일지 따로 정해진 형식. 교수 학습 지도안은 따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이훈 학생, 3인대 데이터 없다고 뜨는 거 뜬다고요?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조이훈 학생. 조회를 클릭하면 나온다고 하네요. 예.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학생, 이성태 학생도 그 조회를 눌러보세요. 조회를 클릭하면 나온답니다. 조회. 아시겠죠? 조회 눌러서 참가 확인서 출력 3도 가능합니다. 예. 오른쪽 상단에 조회. 감사해요. 예. 김다은 학생, 신속항원 검사 키트 사진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라고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되냐? 당연히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속항원 검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가 그러니까 자가적으로 하는 거는 자가진단 키트예요. 그건 신속항원 검사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 뭐 사진도 좋고 음성 확인증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음성 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다고 홈페이지 자세히 안내돼 있어요. 그 메인 학사 쪽에 보시면 자세히 방법이 서류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변현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식별이 가능하면 연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만약에 뭐 어떤 걸로 했다 그래야지 저희가 매칭할 수 있겠죠. 따로 전화 주세요. 정상민 학생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정영진 학생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내가 고유 번호가 있는 그 연계된 뭔가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전화를 주셔서 뭐로 했다 그렇게 해서 따로 알려주셔야 저희가 매칭이 가능하겠죠. 김대담 학생 출석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연락 주겠다. 이거는 따로 저희가 나중에 학기 말에 반영을 하니까 지금 출석 여부가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다음 주 정도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로 로그인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출석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아라 학생 실습일지 유치원 양식 따로 해도 됩니다. 따라가도 됩니다. 그 유치원 양식은 따로 하셔도 돼요. 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50분 동안. 예.
혹시 저는 최선을 다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홍석우 학생 나가도 돼요. 예. 그러면 OT 녹화본 어디에 올라오냐고요? OT 녹화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